그래서 1장 들어갑시다. 자, 교재 안 가져오신 분도 있지만은 늘 심화반 때까지도 교재는 늘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1장과 관련된 문제 봅시다. 1번. 요 보건 역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인물과 우리가 보건 사업의 업적 이런 거 연결하는 문제가 흔한 겁니다. 이런 것들. 예, 1번이 답이죠. 예, 옳은 것 이러래서 히포크라테스 장기설 이게 맞는 거고요. 2번에 콜라라 발견 이거 누구하고 연결해야 돼? 그 3번에 나오는 코어라는 인물하고 연결해야 되고 요 페텐쿠퍼는 위생학 강제하고 연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스테르는 뭐하고 연결해야 될까요? 뭐 저온 살균이라던가 탄저균 발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야 되고요. 위생경찰 확립제도는 누구하고 연결해야 돼? 프랭크라는 인물이 있어요. 독일의 프랭크.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의 역사 우리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죠. 네,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이잖아요. 여러분들 질병 발생 설명하는 모형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었죠. 그 중에서 뭐 생활 습관, 환경, 뭐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시스템 요 네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된다 또는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 예, 요걸 설명하는 모형이 뭐예요?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 모형 중에 연속 모형하고 한 게 있거든요. 건강 질병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변화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일한 게 아니라 어떻대요? 복합적인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질병 발생,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하루에서는 어떤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대? 건강 증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건강을 더 향상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수준도 다 다르고 질병 수준도 다 다르고 건강과 질병도 연속돼 있고 계속 움직이고 한다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면서 건강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건강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가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 우리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 질병이 결정된다는 것, 그 네 가지 요인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보건사업 중에는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연속 모형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는 모형이라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시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 이거는 뭐만 알아도 되냐면, 여러분들 보건학적으로 보건의 역사를 분류할 때, 고대, 중세, 여명, 확립, 발전 이렇게 분류했었잖아요. 어느 시대의 업적인 것만 알아도 이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은 이거는 어느 시대예요? 이거 발전기,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공중보건법. 이게 여명기예요, 여명기. 그 다음에 4번은 중세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4번이겠죠, 4번. 그래서 우리가 역사 외울 게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교재를 수시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여러분들 병인환경 숙주 중에서 병인 요소가 아닌 것 이러랬는데요. 이 문제가 왜 1장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교재는 아마 역학질병관리에서 다루는데 어쨌든 병인환경 숙제 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인이라는 것은 질병 발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병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인 요소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교재에는 아마 역학질병관리의 역학 부분에서 병인환경 숙제 요인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병인 요소에는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뭐 영양소, 심리적 요인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3번이에요. 여러분들 선천적, 후천적 요인 이런 건 뭐에 들어갈까요? 숙제 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는 역학질병관리에 넣어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우리가 공중보건학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 이러려는데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죠. 전체에 그래도 되는 거고 지역사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가족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목적은 질병 예방 그래도 되고 건강 증진 수명 연장 그죠? 우리가 윈슬러가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방이라고 해도 이것도 맞는 거예요. 치료라고 그러면 틀리지만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윈슬로가 뭐래?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누구의 정의를 많이 활용한 것 같아 보니까. 윈슬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윈슬로는 보건학의 목적을 조직화된 지역사회 공동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이 공동 노력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 교육, 그다음에 의료나 간호사업을 체계화하는 것, 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5번은 책임은 개인에게 없고가 틀리죠. 여러분들 공동 노력에 의해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누구의 노력도 들어갈까요? 주민의 노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보건학 개념과 부합된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공중보건학 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지역사회 보건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공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많이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은 지역사회 보건학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나오더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공중보건학과 지역사회의 보건학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걸로 본다고 그랬죠. 공중보건학에서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걸 반영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노력이에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번은 책임이 개인에게 없고 이 부분이 옳지 않다는 거죠.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아시겠죠. 집단검진, 자연사 중에 어디하고 관계 있어요? 불연성 감염기 또는 불연성 질병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려고 우리 집단검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7번에 여러분들 수레바퀴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설 모형에 들어가지만 뭘 강조하진 않는데 병인을 강조하지 않아요. 뭐로만 설명하고 있다고요? 숙주 요인과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병인 요소는 어디 안에 있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숙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병 중에서도 우리가 숙주의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성질병 설명할 때 많이 활용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모형에서는 병인 요인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소가 아닌 것 이라고 했으니까 5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 3번 이거는 1번, 3번은 환경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은 뭘 설명한 거예요? 숙주 요인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 윤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레바퀴 윤자를 써서 숙주와 환경 요인으로만 설명을 한다는 것 알아보셔야 돼.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8번. 우리나라 19세기. 여러분들 19세기 그러면은 1800년대예요. 1800년대. 우리나라 1800년대면은 뭘까요? 조선시대입니다. 우리가 1910년 이전까지가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이라고 해서 요거는 3번인 것 아시겠죠? 우리나라 보건수법 제정 몇 년도라고요? 1956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제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19세기하고는 관계없죠. 20세기에 이루어진 업적이다는 것.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윈슬로의 공중보건학 정의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노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윈슬로가 제시한 지역사회 공동 노력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위생,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들어가죠. 뭐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주거위생, 식수관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윈슬로가 제시한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 뭐뭐 들어가는가 요거 알아보셔야 돼. 알아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장 가도록 하죠. 10번 역사적인 순서. 기억본 보시면은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 고데기죠. 라마찌니의 직업병, 여명. 네, 페텐쿠퍼의 유생학 교실. 이거 언제일까요? 유생학 교실. 이거 황립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나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예, 황립기. 그 다음에 WHO 설치. 요 발전기죠. 그래서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으로 연결하면 맞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윈슬로의 공중보건학 정의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요 세 가지 목적을 제시했잖아요.
수명 연장,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우리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대. 사회적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리 WHO 건강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윈술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콜레라 균 결핵균 발견했다고 그러면 누군 거야? 우리 콜레라균 결핵균 발견자는 코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를 확립했대? 우리 요 균을 발견함으로써 병인설이에요. 병인설. 여러분들 콜레라 역학조사를 통해서는 병인설 밝히지 못했다고 그러죠. 요 콜레라균 발견을 통해서 균이 있으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설 확립입니다. 답은 1번. 콜레라균 결핵균 발견자도 코호, 병인설 확립도 누구라고요? 코라는 거 알아셔야 돼요. 병인설 확립.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병인 환경 숙주 세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지뢰대. 여러분들 지뢰대를 설명하는 모형이 뭘까요?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우리 평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지렛대 모형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지렛대 모형을 설명한 게 2번입니다. 우리 지렛대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생태학 모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요 지렛대 모형, 우리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유지하면 뭐래? 건강, 균형을 깨뜨리면 질병이었었죠. 근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밑에 받침대가 뭐라고요? 환경이라는 거 알아셔야 돼요. 환경. 그래서 세 가지 요인 중에 뭘 가장 강조한대? 환경을 가장 강조한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 어떤 질병 설명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감염병 설명할 때 또는 감염병 유행 설명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것.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WHO에서는 신체, 정신, 사회적, 영적 안녕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그 중에서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의 개인의 사회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인의 사회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회적 측면. 그래서 사회적 측면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사회적 측면의 건강이라는 것이 자신의 역할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한 것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역사 순서대로 바른 것. 여러분들 장기설, 고대기죠. 검역은 중세, 직업병은 여명, 결핵균 발견 언제라고요? 확립이에요, 확립.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4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 다시 한번 정리.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1차, 2차, 3차 이거 예방 수준 묻는 문제는 너무 흔한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죠? 계속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1번에 적극적 예방. 이거 몇 차에 해당될까? 적극적 예방은 비병원 성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차겠어요? 1차. 예방접종은 초기 병원 성기와 관련돼 있죠. 그죠? 이것도 몇 차예요? 1차예요. 여러분들 비병원 성기, 초기 병원 성기에서 예방활동이 1차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여러분들 보건교육 아무 얘기 없으면은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건교육은 우리가 어느 시기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 비병원 성기하고 관계 있어요.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보통 보면 되거든요. 예방 수준 물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1차 예방입니다. 재활, 요거 3차 예방에 들어가죠. 회복 단계와 관련돼 있고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이거는 보건행정에서 나왔다고 복원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공중보건에서 나오기도 하고 보건행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문제죠. 조선시대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러랬는데 우리가 의료행정, 보건행정을 담당했던 기관이 전의감 맞고요. 왕실의료가 내의원 맞고 상약국은 이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뭐래?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4번에 재생원, 우리가 재생원에서 의료 교육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위한 집단검진, 개별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질병의 자연사 중에서는 몇 단계예요? 우리 3단계에 들어가는 불연성 감염 시기에 예방활동에 들어가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자연사 중에서는 불연성 감염기고요. 예방 수준으로 보자면은 몇 차쯤에 해당돼요?
2차쯤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1차 예방 방법이 아닌 것.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건교육 1차, 2번에, 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당뇨병 예방교육. 이러고 그랬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는 몇 차라고 봐야 돼? 이거는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임신성 당뇨가 당뇨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당뇨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거 뭐쯤 해당될까요? 이건 좀 애매하네. 3번은 1차. 나머지는 다 예방이니까 1차로 볼 수 있죠. 예, 답은 2번인데, 그 임신성 당뇨병 환자잖아요. 어쨌든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몇 차쯤 해당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3차라고 그랬나?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는 2차로 볼 수도 있고 3차로 볼 수도 있는데 이미 환자를 대상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할 때마다 제가 말이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2차쯤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임신성 당뇨가 실제 그냥 당뇨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거니까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니까 그냥 2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로. 여러분들 만약에 당뇨가 이미 와서 당뇨로 진행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은 몇 차로 놔야 돼? 3차로 놔야 되는데 임신성 당뇨가 당뇨로 우리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2차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공중보건 사업 수행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쭉 보니까 공중보건 사업 수행 방법, 활동에 대해서, 공중 사업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우리가 비용도 적게 들면서 가장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래? 보건교육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보건행정이나 서비스는, 보건봉사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들 행정활동에서 행정조직, 공공조직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보건 서비스 활동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 활동이 있겠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우리가 법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그냥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보건행정, 보건봉사 또는 보건서비스 다 같은 거예요. 공공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것이 보건교육입니다. 예. 그 다음에 21번 2차 예방 단계에 속하는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은 몇 차에 들어가요? 이거는 1차예요. 1차. 2번은 2차. 3번은 3차. 그 다음에 4번이 1차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은 1차, 질병의 재발 방지는 3차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3차에 해당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3차 같은 경우는 3차 예방은 1번에 들어가죠. 장기요양. 여러분들 장기요양은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1번. 2번은 1차, 3번은 2차, 4번은 1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1번은 1차 활동, 2번도 1차 활동, 3번이 2차 활동, 4번이 1차 활동이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1차로 볼 수 있어요. 환경의사에. 재활은 3차.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출발한 우리가 질병 발생 모형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는 신체하고 정신은 어떻대요? 분리해서 어떤 질병을 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야? 신체적인 질병. 그래서 사람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장기는 뭔 거예요? 부속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품이 고장난 상태가 질병. 그죠? 구조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건강, 우리가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질병. 이렇게 설명하는 모형이 우리가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발생 모델. 우리가 생의학적 모델도 잘 알으셔야 되고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는 것 같아? 수레바퀴 모형. 최근에 와서는 뭐 나온다고요?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 요렇게가 주로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그거 위주로 다뤘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실 것. 그 다음에 25번 갑시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고대기에 상수도 시설이 있었고 요거까지 맞아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그래서 요건 맞고, 인구의 총조사, 요건 틀렸어요. 인구 총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대? 여명기예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역사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인구 총조사, 요 부분이 옳지 않다는 것. 나머지 2, 3, 4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삼각형 모형. 여러분들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뭐 지렛대 모형이라고 그러죠. 병인환경 숙지로 설명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적 요소를 강조하는 게 어떤 모형인 것 같아? 요거는 수레바퀴 아니겠어요? 그죠? 숙주인 중에서도 유전적 요소, 요거는 수레바퀴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7번. 1차, 2차, 3차 예방을 옳게 설명한 게 뭐냐. 1번에 고혈압 환자 재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3차. 예방접종은 1차. 건강교육 1차. 1, 2, 3 다 틀리죠. 여러분들 관절염 환자, 만성질병 환자라는 거잖아요. 만성질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는 뭐쯤 해당된대? 3차쯤 해당되는 거예요. 급성병은 치료가 나오면 2차고, 만성병은 치료가 나오더라도 몇 차라고요? 3차예요, 3차.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